현재 저는 이혼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. 유부남 남친이 있다는 글을 보고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. 제 남편도 바람이 주특기인 놈이었습니다. 처음 걸렸을 때 제가 봐주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죠. 바람 핀 거 걸리고 4개월도 안 지나서 또 바람을 피우더군요. 일단 제가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시나요?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졌다고 핸드폰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다, 믿겠다 라고 말했습니다.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일부러 술자리도 보내줬어요. 그리고 그놈 잘 때 카톡 스샷 통화 내역 다 찍어놨습니다. 블랙박스도 꼼꼼히 확인해서 동영상으로 남겼고요. 그리고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돼서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. 소장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는데 최대한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. 소장 받고 난 뒤 그 상간녀랑 남편은 화들짝해서 오해다, 그런 거 아니다, 난리를 쳤지만 저는 남편에게 나는 너랑 이혼 안 해, 상간녀만 조질 거야 라고 말했고 남편은 결국 가출해서 그년이랑 동거 상태까지 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. 그 상간녀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고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에까지 내용 증명 다 보냈습니다. 그리고 민사를 걸면 통장 가압류,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전 민사 걸고 통장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1년 4개월 만에 승소해서 월급 가압류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재판 결과를 또 내용 증명하여 보냈습니다. 결국에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금도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제가 다 챙겼습니다. 그러자 그 천년의 사랑 같은 남편과 상간녀 싸우고 헤어지더니 남편은 집에 들어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저는 너랑 이혼 안 해 라고 말하고 일 다니고 제 생활 열심히 했고요. 남편은 결국에 시댁으로 가서 생활하고 별거 아닌 별거 상태로 한 1년을 보냈습니다. 그러다가 그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는 SNS를 봤습니다. 결혼식장 날짜 다 아는 순간 저는 판결문, 둘이 나눈 카톡 프린트하고 블랙박스 USB에 담아 그 상간녀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통에 제 남편 이름으로 5만원 축의금 냈고 사돈되실 어른들한테 가서 증거가 담긴 봉투를 건네고 식이 끝나면 보셔라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. 결국 그거 보고 혼전 임신이지만 결혼식만 치른 채 그 상간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남편이 저보고 끝난 사이인데 그랬다고 노발대발하길래 조용히 말했습니다. 네가 그런 거야. 누가 먼저 꼬셨든 넌 가정을 지켰어야 했어.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저런 불행을 겪게 했어. 너는 나 그리고 저 여자랑 결혼할 남자. 이렇게 셋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야. 너가 그런 거니까 앞으로 바람필 때 늘 생각해 라고 말하고 이혼 소장을 내밀고 이혼했습니다. 그리고 법원에 친정 부모님과 동행해서 부모님은 그놈한테 쌍욕을 퍼부으셨고 고소를 한 해 만에 하길래 고소하는 순간 이혼은 없다. 너가 또 누군가 만나고 있는 거 안다. 그냥 찍은 겁니다. 걔 인생도 한번 나락 보내줄까 했더니 입 닫고 조용히 이혼 절차 밟았고 제가 그놈한테 한 말은 병신이었습니다. 지금 유부남 만나시는 님들아, 결혼식장에 저같이 판결문으로 축의금 내서 잣대기 싫으시면 남의 남자랑 처자는 창땡 같은 짓 하지 마시고요. 남편이 바람피는 분들아, 울지 마세요. 화내지 마세요. 겁먹지도 마세요. 애 있어서 이혼 안 하고 ATM으로 쓰시려면 쓰세요. 단 상간녀 소송은 꼭 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바람피는 그놈한테 꼭 말해주세요. 네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. 네 양심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책하고 죽고 싶길 바란다고.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거라는 말, 거짓말이에요. 최고의 복수는 잘 괴롭히다 버리는 겁니다. 내 인생이 괴로워서 그렇게 안 하면, 이혼하면 그때 뭐라도 할 걸 후회합니다. 꼭 복수하시길. 그리고 이 상간녀 미친 엑스들아, 니들이 만만해서 데리고 자는 거야. 병신들 진짜. 추가합니다.
남편이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더 보태자면 이혼 소송할래 아니면 위자료 줄래 그래서 위자료 받았고요. 상간녀 소송 판결문은 그 여자한테만 쓰고 끝내면 아쉽죠. 그놈이 재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결혼할 여자한테 안 보냅니다. 그 집 어르신들한테 보낼 겁니다. 바람만 핀 거 아니고 암마나 성매매한 증거들 다 있습니다. 저는 또 존버 중입니다. 그리고 결혼 깨진 그 상간녀가 또 재혼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니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나는 사람에겐 밝힐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상대 어른들은 모를 테니 전 그쪽에 판결문 보낼 겁니다.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망쳤으니 저는 평생 걔들 인생 망칠 겁니다. 저한테 징그럽다 하실 수도 독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괴물로 만든 건 그들이지. 전 원래 괴물이 아닙니다.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살지 마세요. 댓글 1. 2021년 들어 결시친에서 본 사연 중 최고의 사이다. 최고예요. 언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. 댓글 2.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임. 돈 몇 푼 받으려고 소송하는 거 아님. 존버하다 보면 갚아줄 날이옴. 소송은 합법적 수단인 거고 쓰니 행쇼. 댓글 3. 상간 남녀들이 무슨 천년의 사랑인 양 애절한 척하는 게 제일 역겹더라. 댓글 4. 변호사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간녀 떠벌리겠다고 직접 나서서 명예훼손 처벌받을 필요 없이 실제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이름으로 상간남녀 회사 인사과에 직접 저렇게 내용 증명 보내는 식으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 사람은 현재 이런 불륜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이니 인사과에서 참고하시라고요. 이러면 인사과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명예훼손 의도 없이 사실관계를 참고용으로 알린 게 돼서 명예훼손 처벌 안 받고도 회사에 소문내는 방법으로 자주 쓰인다네요. 댓글 5. 나도 5년 전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함. 전 남편놈은 전혀 모르게 조정 신청일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개소리 짓거려댈 때 상간녀 소송 판결문을 당당하게 들이댐. 그쪽 변호사 완전 당황해서 절대 못 준다는 위자료 합의서에 동의함. 그리고 상간녀는 돈 없다, 배째라 시전하길래 그래 맘대로 하렴 얘기해주고 추심업체에 수수료 주고 넘겨버림. 그리고 상간녀를 어떻게 피말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카톡으로 보고해줌. 상간녀가 유부녀라 지 남편한테 알려질까 전전긍긍. 합법적인 추심이라 내일까지 안 주면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는 꼴이 진짜 가관이더라. 돈 받는 건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 남의 가정 깨놓고 지 혼자 잘 살면 안 되잖아. 그래서 그 남편한테 연락해서 상황 알려줌. 등신 같은 게 상간녀가 쓰는 핸드폰 명의가 그 남편이었음. 댓글 6. 최고의 복수는 잘 괴롭히다 버리는 겁니다. 댓글 7. 외국에서 간통죄 없앤 이유는 보장하는 안전망법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한국은 간통죄만 없앰. 통계를 보면 결혼 후 남자는 바람필 확률이 50%나 됨. 2명 중 1명이 바람핀다는 거임. 여자는 반면 10%. 그 간통죄 없앤 거 누구 좋으라고 없앤 거임? 댓글 8. 이 글이 도덕 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네. 기본적인 개념도 안 박힌 애들이 너무 많아서 결혼이 장난인 줄 아는 애들. 쓰니 이제 남은 삶은 꽃길만 걸으세요. 댓글 9. 외국은 남편이 바람피면 위자료에 양육비 엄청나게 뜯어서 마누라한테 퍼주는데 한국은 뭐 할리우드 배우 중에 이혼하고 파산한 사람 몇 명 됨. 적어도 한국에서 솔직히 여자는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게 이득임. 댓글 10. 겁나 속 시원함. 근데 원흉인 남편놈 인생은 덜 조져진 것 같아서 아쉽네요. 남녀관계에서 늘 여자만 손해본다는 현실이 지랄맞음. 댓글 11. 정말 상간녀. 바로 근처에서 보는 제3자인데 자기가 언젠간 본처가 될 거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남들한테 티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음. 자기가 진짜 세기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봐. 세기의 저주인데.